자식 하나 못 낳는 것이 어디 며느리라 할 수 있겠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7년이었습니다. 양반댁 며느리로 들어와 7년을 버텼건만 강 씨가 받은 것은 쫓겨남이었으니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대문 밖으로 내쫓긴 것이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던 강 씨를 데려간 이는 다름 아닌 바보 머슴 돌쇠였습니다. 말도 느리고 생각도 느린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바보가 아무 말 없이 강 씨의 짐을 들어 자신의 초가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며느리를 쫓아낸 양반댁 어른들도 콧방 귀를 뀌었습니다. 쫓겨난 여인과 바보 머슴이 짝이 됐다고, 어울려도 한참 어울리는 짝이라고 두고두고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처 몰랐지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훗날 최연소 장원급제를 거머쥐고 온 고을을 뒤흔들 인물이 될 줄은, 그리고 며느리를 내쫓은 그 양반댁이 오히려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은.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대감댁 안채의 가을볕이 내려앉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켠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양반댁의 평온한 오후였지요. 허나 오늘은 강 씨가 이 집에 들어온 지 꼭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18배 가마를 타고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강 씨는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뜻에 따르고 시아버지를 공경하고 남편 곁에서 소박하게 남아 보금자리를 이루어 보리라 하였지요. 헌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다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고 밥상 앞에서도 편히 숨을 쉬지 못하였으며 밤이면 내일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까요. 강 씨는 안채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세웠으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이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지요. 7년이다, 7년. 그 세월 동안 내가 이 집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것이 어디 며느리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 씨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이 말이 나올까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마디만 거들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강 씨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대도 서운함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전부 다였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7년을 살았건만 이 집에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지요. 온 몇 가지와 어머니가 혼례 때 쥐어준 놀이개 하나,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세월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보따리를 안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이 느려지지 않도록, 고개가 떨구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크지 않은 소리였건만 온 세상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빨래를 걷던 안악이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고 지게를 진 농부는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더 뼈에 사무쳤지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강 씨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골목을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보따리에 매듭이 풀리며 안에 있던 것들이 길바닥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놀이개가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하였으나 손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려는 것을 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눌렀습니다. 제가 주워드리겠수다. 굵고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 큰 사내가 이미 쪼그리고 앉아 쏟아진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고 있었지요. 이 대감댁 바깥이를 거들던 바보 머슴 돌쇠였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리고 어눌하고 가끔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들 하였지요. 허나 지금 이 순간 그 크고 투박한 손이 흙바닥에 굴러다니는 놀이개를 가만히 집어드는 것을 강 씨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물건을 다 주워 담은 뒤 보따리를 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강 씨가 고맙다는 말을 꺼내려는데 돌쇠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참으셨겠수다. 위로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듯 툭 내뱉은 말이었는데 강 씨는 그 말에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마을 누구도. 그런데 바보 머슴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말을 하였습니다. 강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갈 데는 있으신 겁니까요? 강 씨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얼굴이 스쳤지만 이 몰골로 돌아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큰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잠시 강 씨를 바라보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저를 따라오시지요.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약속하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강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선택이 없어서이기도 하였지만 어쩐지 이 사람 옆에서라면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바보 머슴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넓은 등이 앞에서 묵묵히 걷고 있다는 것만이 느껴질 뿐이었지요. 해가 기울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강 씨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도 두렵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2개 지나고 키 큰 억새밭을 옆에 끼고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초가였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사가 있었고 살인문은 한쪽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터에는 장독 2개와 낡은 지게 하나가 전부였지요. 강 씨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대감댁의 반듯한 기와집과 넓은 앞마당이
눈에 밟혔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이 허름한 초가 앞에 서 있는 것이 그 반듯한 집 안에 있던 7년보다 숨이 더 편하게 느껴졌지요. 강 씨는 스스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추하지요. 허나 비는 안 셉니다요. 돌쇠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였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돌쇠는 강 씨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은 작았으나 깨끗하였습니다. 구석에 얇은 이부자리가 개켜 있었고 벽에는 농기구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돌쇠는 그 이부자리를 꺼내 강 씨 앞에 펼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요. 저는 마당에서 자면 되니께요. 강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마당에서요? 이 날씨에. 괜찮습니다요. 원래 여름엔 마당이 더 시원하니께요. 가을이었습니다. 돌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지요. 강 씨가 그것을 지적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를 편하게 해주려고 둘러댄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밥은 돌쇠가 지었습니다. 솜씨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밥은 군데군데 설이 걷고 된장국은 짰습니다. 허나 강 씨는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았지요. 이 대감댁에서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질 하나도 국을 뜨는 것 하나도 눈치를 봐야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헌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짠 국이었는데도 설익은 밥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맛이 느껴졌지요. 돌쇠는 강 씨가 밥을 다 먹는 것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입에 맞으셨습니까요? 맛있었습니다. 강 씨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정말로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강 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 대감댁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바보 머슴의 초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이상하였습니다. 7년 동안 이 대감댁에서는 밤마다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었는데 오늘 밤은 그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다 써버린 사람처럼 몸이 먼저 쓰러지려 하였지요. 강 씨는 그렇게 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가 눈을 떴을 때 마당에서는 이미 부지런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내다보니 돌쇠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도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는 좀 더 주무시지요. 어제 많이 고단하셨을 터이니께요.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 씨가 돌쇠 옆에 쪼그려 앉아 불을 거들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옆으로 자리를 내주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아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강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헌데 이 작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 대감댁에서는 새 며느리감을 들이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였지요. 강 씨를 내보낸 자리에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들이면 된다고, 이제야 집안이 바로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쫓겨난 강 씨가 바보 머슴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이미 온 마을에 퍼진 뒤였지요.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하필이면 바보 머슴 집이라니. 글쎄 말이여. 어울려도 한참 어울리는 짝이지. 장터 어귀에서 안악들이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억새밭을 넘어 마을 끄트머리까지 닿을 것 같았지요. 허나 그 웃음소리는 강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 시간에 돌쇠의 초가 마당에서 묵은 장독을 닦고 있었으니까요. 오래 비워두었던 것처럼 때가 낀 장독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것을 닦으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이 집이 아직 제대로 된 집이 아닐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그것만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지고 나서다가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는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잘 오셨습니다요, 아씨. 강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손에 쥔 헝겊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함께 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조금씩 돌쇠와의 살림에 익숙해지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낮이면 텃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였으나 하루하루가 전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이 대감댁에서는 하루도 긴장을 풀지 못하였는데, 이 초가에서는 아무도 강 씨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헌데 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쇠에 관한 것이었지요. 처음 이상하다 느낀 것은 논두렁에서였습니다. 이웃 농부 하나가 올해 벼 농사가 영시원찮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모자란다느니 볕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이야기였지요. 돌쇠는 한참을 멍하니 듣다가 불쑥 말하였습니다. 저쪽 둑을 한 자만 더 높이면 물이 닷새는 더 버틸 것이니께요. 농부가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무슨 농사를 안다고. 허나 별 수 없이 해보았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갸웃하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 씨만 그 장면을 가만히 눈에 담았지요. 두 번째는 관아에서 내려온 방문방원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방문이 붙었는데 돌쇠는 그를 모른다며 강 씨에게 읽어달라 하였습니다. 강 씨가 천천히 읽어주었지요. 내용은 길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이었고 항목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방문 내용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내용이 어찌 되었느냐 묻자 돌쇠가 나지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어쩌다 외운 것이겠거니 하였지요. 강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방문을 강 씨가 딱 한 번 읽어준 것이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개미떼였지요. 개미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비 오겠수다. 강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어찌합니까?
개미들이 저리 움직이면 비가 오니께요. 늘 그랬습니다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강 씨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새는 지붕을 고치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진짜 바보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강 씨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돌쇠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돌쇠 씨, 어릴 때 글 공부를 하였습니까?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였습니다요. 서당 마당담 너머로 훔쳐들은 것이 전부니께요. 그런데 어찌 그리 잘 기억합니까? 방문도, 논두렁 이야기도. 돌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답하였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수다. 강 씨는 그 말을 조용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지요. 아니, 어쩌면 세상이 바보라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느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 씨는 그날 밤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대감댁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전보다 더 좋은 집안의 처자라고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나 강 씨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럽고 억울하였을 것이었지요. 헌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것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벗어난 것이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돌쇠가 장터에서 돌아오며 호떡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강 씨 앞에 내밀며 말하였지요. 장터에서 파는 것인데 달달하니 맛있다 하더이다요. 한번 드셔보시지요. 강 씨가 호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지요. 달았습니다. 강 씨는 그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하였습니다. 7년 동안 이 대감댁에서 진수성찬을 먹었어도 이런 맛은 몰랐는데 이 바보 머슴이 장터에서 사온 호떡 한 조각이 이토록 달 수 있다는 것을. 강 씨는 두 번째 한 입을 베어 물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돌쇠가 그 웃음을 보고 덩달아씩 웃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날 저녁 그 작은 마루 위의 웃음이 강 씨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초가에 눈이 쌓이고 아궁이 불이 밤새 타오르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군고구마를 나눠 먹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대감댁에서는 이 집에 들어온 지 며칠째인지 시어머니 문 밖에 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늘 세었는데 이 초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한결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불을 지폈고 저녁이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강 씨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곁에 앉았고 강 씨가 웃으면 덩달아씩 웃었지요. 거창한 말도 다짐도 없었습니다. 헌데 그 한결같음이 강 씨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봄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강 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잠시 쪼그려 앉아 숨을 고르는데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요?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니까요. 돌쇠는 강 씨의 팔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왔지요. 강 씨는 그 물을 마시며 생각하였습니다. 어지럼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밥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지요. 강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찾아간 것은 혼자였습니다. 돌쇠에게는 장터에 다녀온다 하였지요. 의원은 강 씨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토록 원하였던 것이 그 집에서 나온 뒤에야 찾아온 것이었지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강 씨는 꾹 눌렀습니다. 기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강 씨는 오래 걸었습니다. 논두렁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 집에서는 오지 않았는지를.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알 것 같았지요. 그 집에서는 단 한순간도 편히 숨을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마다 긴장하고 밤마다 걱정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았던 그 7년이 몸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를 이 초가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강 씨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쇠가 손을 씻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강 씨가 말하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가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요. 그러다 돌쇠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짜입니까요?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 크고 투박한 바보 모습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누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어떻게 키울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였지요. 돌쇠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께요. 허나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습니다요. 아씨가 고생하지 않도록,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 많은 사람 옆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헌데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허나 강 씨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는 이부자리에 누워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헌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초가 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감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잘 왔다, 아가.
여기는 따뜻한 곳이란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 돌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불을 지폈고, 저녁이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강 씨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어느새 달려와 대신 들었고, 강 씨가 멀리 나가려 하면 슬그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곁에 있었지요. 강 씨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대감댁에서는 누군가 곁에 있을수록 더 조여드는 느낌이었는데, 돌쇠 곁에서는 반대였지요. 강 씨는 날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고르게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 씨가 진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돌쇠를 깨웠을 때 그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원 모셔오겠습니다요. 잠깐만 계시지요. 돌쇠 씨. 강 씨가 불렀습니다. 돌쇠가 돌아보았지요. 너무 뛰지 말고요. 돌쇠는 잠시 강 씨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마당을 나서자마자 전력으로 달렸지요. 강 씨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의원이 왔고 마을 산파도 왔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 강 씨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돌쇠는 두 손을 모았지요. 별다른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무사하기를, 이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를 빌었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하였지요.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강 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큰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았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산파가 방문을 열며 말하였습니다. 아들이요. 돌쇠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건네주자 그제야 두 팔을 내밀었지요. 크고 투박한 두 손 위에 아이가 놓였습니다. 돌쇠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뚝뚝 떨어졌지요. 강 씨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닮았습니까? 돌쇠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답하였습니다. 아씨를 닮았습니다요. 다행이지요. 강 씨가 웃었습니다. 온몸이 다 쑤시는 대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 이름을 짓는 날이었습니다. 강 씨가 돌쇠에게 물었지요. 이름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하였습니다. 밝을 윤에 이을서 윤서라 하면 어떻겠수다. 밝게 이어간다는 뜻이니께요. 강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글자를 어찌 압니까? 어릴 적 서당 마당 담 너머로 훔쳐들었습니다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으니께요. 강 씨는 그 말을 한동안 가슴에 담았습니다. 담 너머로 훔쳐들은 글자로 아이 이름을 지은 사람. 글도 배우지 못하고 머슴으로 살아왔으나 이 사람 안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것이 아이에게 닿기를 바랐지요. 윤서. 좋습니다. 윤서는 순하게 자랐습니다. 울음도 적었고 눈빛이 또렷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보러 왔다가 그 눈빛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그려.
돌쇠는 그 말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허나 강 씨는 알고 있었지요. 이 아이의 눈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그 크고 느린 바보 머슴이 담 너머로 훔쳐들은 것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 씨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느꼈습니다. 한편 이 대감댁 세 며느리는 혼례를 치른 지 반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아꼈으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새 며느리는 그 눈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강 씨가 7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그 집에서 강 씨가 겪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 씨는 윤서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 앉아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돌쇠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왔다, 윤서야.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이 허름한 초가이고 아비가 바보 머슴이라고 세상이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강 씨는 알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태어난 이 자리가 이 세상 어느 집보다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윤서가 자랐습니다.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되던 해에 강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슬슬 눈치채기 시작하였다는 것을요. 또래 아이들이 마당에서 뒹굴고 흙장난을 치는 나이에 윤서는 혼자 마루 끝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강 씨가 가까이 가보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글적이고 있었지요. 글자였습니다. 강 씨가 한 번 읽어준 것들을 그대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처음 그것을 발견한 것은 윤서가 두 돌하고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쪼그려 앉은 윤서가 나뭇가지로 흙바닥을 긁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하늘 천티엔 따치디였습니다. 강 씨가 사흘 전 무심코 읽어준 글자였지요. 윤서야, 이것이 무엇이냐?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또렷하였지요. 하늘천, 따지요. 강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돌쇠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돌쇠는 밥을 먹다 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요. 한 번 들으면 잊히지가 않았으니께요. 강 씨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돌쇠가 잠시 머뭇거리다 답하였습니다. 말해봐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요. 그냥 바보 머슴이니께요, 저는. 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강 씨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돌쇠 씨. 예. 이제 저한테는 아씨라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산 지 몇 해입니까? 그냥 강 씨라 불러도 됩니다. 돌쇠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됩니다. 아씨 소리 들을 때마다 영 어색합니다. 돌쇠가 잠시 입속으로 중얼거리다 말하였습니다. 강 씨. 예. 어색하지 않습니까요? 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돌쇠도 따라씩 웃었지요.
그날부터 돌쇠는 강씨를 강씨라 불렀습니다. 윤서가 세 돌이 넘어서자 강씨는 본격적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로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강씨가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읽어주면 윤서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였습니다. 두 번 읽어줄 필요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보 머슴 아들이 신동이라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허나 직접 보고 나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5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른들이 쓰는 글자를 줄줄 읽어내었으니까요. 그 무렵 이 대감댁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혼례를 치른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눈빛으로만 압박하다가 이제는 말로도 내뱉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밥을 잘 먹지 못하였고 얼굴이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강씨가 겪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강씨는 7년을 버텼고 새 며느리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몸져눕는 날이 잦아졌지요. 이 대감은 집안일에 아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여전하였으나 들어오는 것이 줄었고 마을에서 이 대감댁을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서가 돌쇠의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글을 못 읽어요? 돌쇠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강씨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돌쇠가 천천히 답하였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지요. 그래, 나중에 가르쳐다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약속이에요. 강씨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무엇이 될지 아직 몰랐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지요. 이 아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허름한 초가와 이 바보 머슴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강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서는 진작에 잠이 들었고 돌쇠와 강씨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불쑥 말하였습니다. 강씨. 예. 저 아이는 나하고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요. 강씨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먼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다르게라 함은요? 더 넓은 데서 더 많은 것을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요. 이 초가에서 머슴으로 끝나면 안 되는 아이니께요. 강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스스로를 낮춰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강씨는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돕겠지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별이 많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 박노인이 돌쇠의 초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수십 년을 훈장으로 지낸 분이었지요.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였습니다. 강씨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훈장 어르신, 어인일로 이리 오셨습니까? 박 훈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하였습니다. 윤서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소문이 워낙 자자하여서요. 강씨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박 훈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흙바닥에 새기고 있는 것이 예사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박 훈장이 윤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가 윤서냐? 예.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어머니가 읽어 주셨습니다.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나서요. 박 훈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 씨를 바라보더니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 훈장이 윤서에게 돌아섰습니다. 사흘 전에 어머니가 읽어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억하느냐? 윤서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줄줄 읊었습니다. 강 씨가 사흘 전 읽어준 글의 첫 대목이었지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 훈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박 훈장이 돌쇠를 만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강 씨가 안으로 들였지요. 박 훈장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댁의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례는 받지 않겠습니다. 돌쇠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어찌 그리 하시려 합니까요? 이런 아이를 그냥 두면 하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훈장 노릇 수십 년에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돌쇠는 잠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돌쇠가 박 훈장을 향해 깊이 절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윤서가 서당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서당에는 윤서보다 5살은 많은 학동들이 가득하였지요. 그 아이들이 윤서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왜 서당에 왔냐고, 바보 머슴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였지요. 윤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박 훈장을 바라보았지요. 박 훈장이 그날 학동들에게 가르친 것은 나이 많은 학동들이 배우는 대목이었습니다. 윤서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지요. 박 훈장이 한 번 읽어주었습니다. 학동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훈장 어르신, 다음 대목도 가르쳐 주십시오. 박 훈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것을 다 외웠느냐? 예. 한 번 읊어보아라. 윤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읊었습니다. 서당 안이 조용해졌지요. 나이 많은 학동들이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훈장이 돌쇠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 씨도 함께였지요. 박 훈장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윤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와 강 씨가 박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강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표정이 없었지요. 박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쉬운 것을 주면 오히려 심심해할 것입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어렵게 가르치십시오, 어르신. 너무 쉬우면 이 아이 심심해할 것이니까요. 박 훈장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하려던 말을 돌쇠가 먼저 하였으니까요. 박 훈장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댁은 글을 못 읽는다 하였는데. 예, 못 읽습니다요. 그런데 어찌 그것을 압니까? 돌쇠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냥 보이니께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박 훈장이 한동안 돌쇠를 들여다보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보와 천재는 한 끗 차이라더니 이 집에 그 둘이 함께 있구나 하고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 무렵 이 대감 댁 세 며느리는 결국 몸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드나들었고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지요. 마을에서는 이 대감 댁이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던 집안이었는데 요즘은 영 기운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강 씨를 내보낸 뒤부터 그리 되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허나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온 윤서가 저녁을 먹고 나서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돌쇠 앞에 펼쳤지요. 오늘 서당에서 배운 것을 나뭇가지로 눌러 쓴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배운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쇠가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윤서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얼굴이 진지하였지요. 윤서가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강 씨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비에게 글을 읽어주는 아이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고요하게 울렸지요. 강 씨는 그 소리를 한동안 듣다가 눈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15이 되던 해였지요. 서당에서 시작한 공부는 박 훈장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다 넘어서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 스스로 손을 들었지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날 밤 윤서가 잠든 뒤에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박 훈장 어르신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돌쇠가 먼 곳을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저런 말을 들을 아이였습니다요. 처음부터.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하겠다는 말을 꺼낸 것은 윤서 본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더니 말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와 강 씨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강 씨가 물었습니다. 15세. 늦을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는 되었으니까요. 말투는 공손하였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하였지요. 이 아이는 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윤서가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두렵기는 합니다. 허나 해보지 않으면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거라. 과거 시험장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지요. 윤서가 밥상 앞에 앉자 강 씨가 말하였습니다. 잘 먹고 가거라. 예, 어머니. 떨리면 숨을 고르고 급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윤서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돌쇠가 윤서의 보따리를 들어 건네며 말하였지요. 내 것을 보여주고 오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윤서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절하였지요. 강 씨는 사리문 밖까지 나가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등이 멀어질수록 강 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하였지요. 허나 끝내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말하였습니다. 잘 다녀올 것입니다요. 알고 있습니다. 강 씨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답하였습니다. 시험장 아니었습니다. 응시자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15짜리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왔으니까요. 나이 지긋한 선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험관도 윤서를 보고 잠시 멈추었지요. 나이가 몇이냐? 15이옵니다. 아비는 누구냐? 윤서가 망설임 없이 답하였습니다. 돌쇠라 하옵니다. 머슴이옵니다. 시험장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지요. 시험관이 윤서를 한동안 바라보다 말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붓을 들고 벼루의 먹을 갈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지가 나누어졌습니다. 윤서는 문제를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눈을 감았지요. 머릿속에서 글이 정리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붓을 들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지요. 글자들이 종이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응시자들이 윤서의 속도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절이 빠르면 내용이 부실할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허나 시험관이 윤서의 시험지를 집어들었을 때 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옆에 시험관을 불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시험지를 들여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역대 최연소였지요. 그 소식이 온 고을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입을 열었습니다. 바보 머슴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였다고? 그것도 15세. 쫓겨난 며느리와 바보 머슴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장터가 온통 그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이 대감댁에 그 소식이 닿은 것도 그날 오후였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밥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그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윤서가 돌아오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 씨는 마을 어귀까지 나가 기다렸습니다. 돌쇠도 함께였지요. 멀리서 윤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씨가 걸음을 빨리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냥 서서 기다렸지요. 윤서가 가까이 오더니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강 씨는 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냥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윤서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습니다. 말 대신이었지요.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로 들어가는 장원급제자와 그 부모였지요.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저런 아들을 두었구나.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허나 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살인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7년 전 이 대감댁 대문이 닫히던 소리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이 따뜻하였으니까요. 장원급제 소식이 퍼진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장원급제자를 친히 보고자 하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원급제도 대단한 일인데
전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강 씨는 그 전가를 받고 윤서의 옷을 매만졌습니다. 있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것으로 골랐지요. 허나 아무리 골라도 변변찮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씨가 윤서에게 말하였습니다. 옷이 변변찮아서 미안하구나.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전하께서 보시려는 것은 옷이 아닐 것이니까요. 강 씨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윤서가 궁으로 들어가던 날 돌쇠와 강 씨는 마을 어귀까지만 나왔습니다.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요. 허나 바보 머슴과 쫓겨난 며느리가 궁 앞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윤서에게 누가 될까 싶었습니다. 강 씨가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서서 윤서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에서였습니다. 전하께서 윤서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윤서가 어전 앞에 엎드렸지요.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그 눈빛을 한동안 들여다보셨지요. 15살짜리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라 하였느냐? 15이옵니다, 전하. 아비는 누구냐? 돌쇠라 하옵니다. 머슴이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저마다 눈빛을 교환하였지요. 전하께서 한동안 침묵하시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미는? 강씨라 하옵니다. 본디 양반댁 며느리였으나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쫓겨나신 분이옵니다. 어전하니 다시 술렁였습니다. 전하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 아비를 데려오너라. 돌쇠가 궁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강씨가 돌쇠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돌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지요. 강씨가 말하였습니다. 떨리지 않습니까?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전하도 사람이시니께요. 강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바보인지 아닌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지요. 전하 앞에 선 돌쇠는 엎드렸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둥대지 않았지요.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리 비상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돌쇠가 답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바보 머슴이옵니다, 전하. 그저 제 여인이 편히 숨 쉬게 해준 것밖에 한 일이 없사옵니다. 어전이 조용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셨지요. 신하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편히 숨 쉬게 해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밥 먹게 하였습니다요. 아무도 그 여인을 몰아세우지 않는 곳에 있게 하였습니다요. 그것뿐이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지요. 신하들이 그 미소를 보고 저마다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짐이 수십 년 정사를 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옳은 말이로구나. 전하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윤서에게는 벼슬길이 열렸지요. 돌쇠와 강씨에게는 집과 땅이 하사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이르셨지요. 이 아이가 자란 뿌리를 귀히 여기노라.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전하께서 친히 바보머슴에게 땅과 집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바보머슴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대감댁은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았지요. 이 대감은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몸이 성치 않은 채로 안방에 누워 있었지요. 가세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대감댁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지요.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위세 있던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를 내보낸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이 마을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으나 점점 커졌지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였습니다.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강 씨는 전하께서 내려주신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짐을 묶으면 강 씨가 정리하였지요. 짐이라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하나하나가 이 초가에서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장독을 닦던 헝겊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와서 묵은 때를 벗겨내던 그 장독이었지요. 강 씨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 짐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그 모습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그 낡은 것도 가져가려 합니까? 예. 왜요? 강 씨가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나서요. 이것을 닦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니까요. 돌쇠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짐 보따리를 매는 손이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새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내려주신 것이었으나 돌쇠와 강 씨가 원한 것은 웅장한 집이 아니었지요. 마당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충분하였습니다. 기와지붕이었고 방이 몇 칸 있었으며 마당 한켠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강 씨는 처음 그 집 마당에 들어서던 날 감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감댁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었지요. 그 나무 아래서 7년을 보냈습니다. 허나 그 감나무는 늘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있었고 남편의 무관심이 있었고 강 씨를 옥죄는 것들이 가득한 마당이었지요. 이 감나무는 달랐습니다. 그냥 감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무였지요. 강 씨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새 식구가 나란히 마루에 앉았지요. 돌쇠가 마당을 둘러보다 말하였습니다. 넓습니다 그려. 윤서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당에서 주무시지 않아도 됩니다. 돌쇠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자겠다며 멍석을 깔던 첫날 밤이 떠올랐지요. 여름이라 시원하다던 그 말이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윤서가 벼슬길에 오른 뒤 처음으로 집에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요. 허나 떠나기 전날 밤 윤서가 강 씨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 집에서 쫓겨나시던 날 무서우셨습니까? 강 씨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무서웠지. 갈 곳도 없었고 앞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후회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그 집을 나온 것을. 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나온 것이 아니라 벗어난 것이었으니까. 윤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말하였지요.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서 다행이고요. 강 씨는 그 말에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 대감댁은 그해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가세가 다한 것이었지요. 새 며느리는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결국 그 집을 나갔습니다. 강 씨가 나왔던 바로 그 대문으로였지요. 이 서방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이 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혼자 마당을 오갔지요. 한때 그 마당에서 며느리를 내쫓던 그 목소리는 이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강 씨를 그리 내쫓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나. 그 말이 시어머니의 귀에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반박하지 못하였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강 씨는 새 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돌쇠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이 여전히 느렸습니다. 급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씩 멈추어 마당 구석을 들여다보기도 하였지요. 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생각하였습니다. 7년 동안 그토록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이도 아니었고 벼슬도 아니었고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숨을 편히 쉬는 것이었지요. 눈치 보지 않고 밥 한 끼 먹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무섭지 않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준 사람이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돌쇠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와 눈이 마주쳤지요. 돌쇠가 씩 웃었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강 씨도 웃었지요.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대감댁에서 7년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하였던 웃음이었습니다. 윤서가 다음 달 집에 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강 씨는 그 전갈을 받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잎이 돋아난 가지 끝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달릴 것이었지요. 강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그 감이 익을 무렵이면 윤서가 또 다녀가겠구나 하고요. 그 옆에 돌쇠가 있겠구나 하고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돌쇠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뭘 그리 보고 있습니까요, 강 씨? 감나무요. 감나무가 왜요? 강 씨가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냥요. 좋아서요. 돌쇠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그려. 두 사람은 나란히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지요. 마당에 새잎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가득 찬 오후였습니다. 그 집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